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육과를 나갈 시간입니다. 오늘 교과서 마지막 단원을 맞아서 특별히 쌤이 화면에 등장을 해보았습니다. 네, 열심히 이 작업을 하느라 조금 배우느라 힘들었는데요. 또 새로운 시도를 해보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졸리지 않게 쌤이 최대한 열심히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육과 제목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Symbolism in the Wonderful Wizard of Oz. 자, symbolism 하면 얘는 상징이란 뜻이 있고요. Wonderful Wizard of Oz 하면 너희 오즈의 마법사 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아마 동화로 읽으셨거나 영화로 보셨거나 네, 영화가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 아마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쌤도 하도 오래전에 읽어서 잘 기억은 나지 않았는데 이번 단원을 준비하면서 오즈의 마법사에 대해서 새로운 내용을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대되는 마음으로 육과도 한번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34페이지를 펴주시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읽어보겠습니다. The Wonderful Wizard of Oz was written by the American author L. Frank Baum. 자, 너희는 was 앞에서 먼저 끊어보시고요. 위대한 오즈의 마법사는 이라고 하셔도 되고 그냥 오즈의 마법사라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즈의 마법사는 쓰여졌습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by부터 괄호를 묶을게요. by the American author L. Frank Baum까지 묶으시고요. 미국의 작가인 L. Frank Baum에 의해서 쓰여졌네요. 넘어가겠습니다. It tells the story of Dorothy. 자, 이시 가리키는 건 뭐죠? 당연히 앞에 나온 Wonderful Wizard of Oz라는 동화를 얘기하겠고요. 이것은 도로시에 대한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도로시가 누굴까요? 너희는 컴마 동그라미 치시고 앞에 있는 도로시가 누구인지 설명해주는 동격 표현이네요. 어린 소녀죠? 어린 소녀는 소녀인데 너희는 who를 세모로 묶어보시고요. 관계대명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ends up in a tornado. 너희 end up 하면 뜻이 결국 어떤 것에 처하다, 어떤 것에 휘말리다 정도로 의역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토네이도에 처하게 된, 토네이도에 휘말리는 한 소녀 이렇게 첫 번째 내용을 얘기해 주시고 자, 두 번째는 and 다음에 너희가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to get과 get 중에 골라주실게요. 네, 고르셨나요? 정답은 get가 되겠습니다. 네, 혹시 이유도 생각해 보셨나요? 그 이유는 간단한데요. 앞에 and를 네모 쳐보시고요. 자, and를 기점으로 병렬 구조로 나와줘야 합니다. 첫 번째가 ends up 이라는 3인칭 단수형으로 우리 현재형으로 계속해서 책 속에 일어난 일을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ends up 다음에 두 번째도 역시 gets라는 3인칭 단수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gets carried 하면 너희 get carried가 해석이 잘 안 되시면 그냥 3인칭 단수형 비동사를 넣어서 is carried로 해석을 해보세요. 그러면 얘는 운반되다 라는 뜻이죠. 운반되다. 그러면 어디로부터 운반이 됐을까요? 자, from부터 to까지 표시 한번 해보시고 수거가 보이셔야 됩니다. from A to B라고 표시하시고 얘는 A부터 B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원치 않았는데 운반이 된 거예요. 어디로부터? Her Kansas Farm Home이라고 돼 있죠. 캔자스라는 지역에 있는 농장 집으로부터 어디로? An unknown land. 잘 알려지지 않은 땅. 오즈라고 불리는 자 여기 오즈도 역시 unknown land가 뭔지 동격으로 나타내주고 있죠. 오즈라고 하는 잘 알려지지 않은 땅으로 운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gets carried와 ends up이 같이 그 소녀를 꾸미면서 토네이도에 휩쓸려서 결국 캔자스로부터 잘 모르는 지역인 오즈로 가게 된 한 소녀의 이야기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넘어가 볼게요. Oz. After Dorothy's house falls on and Blank kills the wicked witch of the east of Munchkin Land. 자, 여기까지만 먼저 해볼까요? 자, after 네모 한번 쳐보시고요. 뭐뭐 하고 난 뒤에죠? 도로시의 집이 falls on. 자, 머릿속에 상상이 되시나요? 집이 이제 같이 통째로 이동이 됐었는데 fall on 하면 떨어지다 라는 뜻이 있으니까 도로시의 집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accidentally 중에 골라보실게요.
네, 정답은 accidentally가 되겠죠. 자, 혹시 이유도 생각해 보셨나요? 자, 일단 뜻 먼저 확인하고 가볼게요. 너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인 accident는 명사로 원래 사건, 사고, 우연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accidental 하면 형용사형이 되면서 얘는 우연의, 우연한 이란 뜻이 되고요. accidentally 하면 부사로 우연히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부사가 쓰여야 했었는데 그 이유는 뒤에 문장 구조를 보시면 kills the wicked witch of the east. 자, kill, 죽입니다. 누구를요? The wicked witch 하면 wicked가 우리 사악한이란 뜻이 있거든요. 자, 이게 사악한이란 뜻이 있어서 사악한 마녀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of the east니까 동쪽의 사악한 마녀를 죽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서 accidentally는 뒤에 있는 kills를 꾸며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동사로 우리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accidentally라는 부사가 필요하다. 혹시 accidental을 고르신 친구는 얘가 형용사기 때문에 뒤에가 명사가 나와주면서 명사를 꾸며줘야 되거든요. 근데 뒤에 적당한 명사가 안 보이시죠? 그래서 accidentally kills the wicked witch of the east 이렇게 골라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in 먼치킨 랜드도 괄호를 묶으시고 이 동쪽의 사악한 마녀는 어디 살고 있었냐면 먼치킨 랜드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너희는 먼치킨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선생님은 머릿속에 도너츠가 먼저 떠오릅니다. 던킨 도너츠라고 그 던킨 도너츠에 먼치킨이라고 되게 귀여운 동그란 이런 도너츠가 있거든요. 사이즈가 되게 귀여운. 자, 그 먼치킨이 바로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먼치킨. 다시 말하면 난쟁이들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치킨은 너희 난쟁이들이라고 해석해보시고 난쟁이가 사는 동네에 동쪽의 사악한 마녀를 죽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고요. 그 앞에 after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죽이고 난 뒤에 그리고 나서 Dorothy is welcome. 도로시는 환영을 받게 됩니다. 환영받습니다. 어디에서? To her new land. 그녀의 새로운 땅에서 환영을 받게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먼치킨들에 의해서. 난쟁이들에 의해서. 난쟁이들이 막 좋아했나 봐요. 왜 그럴까요? Because she freed them from the bondage of the witch. 그래서 너희는 그녀가, 여기서 그녀는 도로시겠죠? free를 동사로 해석해 보시면 얘는 자유롭게 해주다. 속박에서 풀어주다 이런 뜻이 있겠죠. 여기서 그들은 당연히 누구겠어요? 먼치킨이죠. 그 좋아했던 먼치킨들, 난쟁이들을 얘기합니다. 난쟁이들을 어디로부터 자유롭게 해줬을까요? from부터 괄호를 묶으시고 from the bondage of the witch까지 괄호를 묶으시면 bondage는 우리 구속하는 거, 속박이란 뜻이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네요. 자, 속박이라고 표현하시고 이렇게 쌤이 화살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의 속박? 그 마녀, 사악한 마녀의 속박으로부터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의도치 않게 마녀가 죽었는데 그 마녀가 죽은 덕분에 먼치킨들, 다시 말하면 난쟁이들은 자유를 얻었죠. 그래서 그녀가 왔을 때 굉장히 좋아한 거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The Good Witch of the South. 아까 사악한 마녀가 있었는데 우리 상반되게 남쪽에는 또 착한 마녀가 있었네요. 자, 착한 마녀가 누군지 역시 컴마 동그라미 하시고 글린다라는 착한 마녀네요. 글린다라는 남쪽의 착한 마녀는 그리고 나서 explain, 설명을 해줍니다. 누구에게요? 도로시에게 이렇게 표현하시고 that 이하사실을 설명을 해준대요. 그래서 얘기가 잘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쌤도 이걸 읽으면서 떠올려 봤는데요. 자, that 이하사실이 뭐냐면 in order to get back home. 자,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자, in order to는 뭐뭐하기 위하여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she needs to follow the yellow brick road. 쌤 때문에 잘 안 보이네요. 쌤이 좀 이렇게 작아져 볼게요. 자, 그래서 그녀가 needs to follow. 따라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어디를? yellow brick road. 직역하면 노란 벽돌로 된 길이네요. 노란 벽돌길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있는 빈칸 riches와 to rich 중에 골라보실게요. 네, 정답은 to rich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뒤에는 The Emerald City라는 지명이 나와 있고요. 에메랄드 시티죠. 에메랄드 시티. 에메랄드 시티에 도달하다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실까요? 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가장 쉽게 설명하면 앞에 she needs to follow라는 동사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 문장 안에는. 그런데 중간에 이제 다음 동사가 나오기 전에 and라든지 but이라든지 so라든지 뭐 어떤 접속사 같은 게 안 보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reaches라는 동사가 나올 수는 없죠. 접속사 없이 이렇게 동사가 또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to reach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일단 앞부분이 해석이 다 됐잖아요. 노란 벽돌길을 따라야 한다, 따라가야 한다. 자, 그 다음에 to reach는 해석을 to 부정사의 어떤 용법으로 해석하면 좋을까요? 일단 명사처럼 해석하는 거 아니고요. 도달하는 것 아니고 도달하는 이라고 형용사처럼 해석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서는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쓰였습니다. 자, 그러면 부사적 용법 하면 너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목적이죠. 뭐뭐 하기 위하여로 해석을 하고 싶은데요. 여기 사실 얘의 어떤 최종 목표가 에메랄드 시티에 도달하기 위해서 갔다기보다는 최종 목표는 앞에 이미 나와 있잖아요.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옐로우 브릭 로드라는 것을 따라가야 해. 라고 이미 목적이 나와 있기 때문에 또 목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옐로우 브릭 로드를 따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결과적으로 에메랄드 시티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에메랄드 시티에 가게 되는 노란 벽돌길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해석되셨죠? 그래서 투부정사의 여러 가지 용법 중에서 부사적 용법이 반드시 목적만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결과적 용법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이어가 볼게요. 그 다음 문장 There, she needs to ask the Wizard of Oz how to get back home to Kansas. 그래서 there 하면 우리 그곳에서 란 뜻이 있잖아요. 앞에 있는 에메랄드 시티에서 란 뜻이 됩니다. 에메랄드 시티에서 그녀는 needs to ask. 질문을 해야 된대요. 누구에게? The Wizard of Oz죠. 그래서 오즈의 마법사에게 어떤 것을요? how부터 괄호를 묶어볼까요? How to get back home to Kansas까지 괄호를 묶으시고요. 우리 how to 하면 뭐뭐 하는 방법, 어떻게 뭐뭐 하는지 이렇게 해석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오즈의 마법사한테 how to get back home to Kansas, 캔자스까지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 방법을 물어야 합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에메랄드 시티에 가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서 오즈의 마법사를 만나서 이제 질문을 하러 가는 거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On her way down the yellow brick road, Dorothy meets some new friends. 자, on her way down the yellow brick road 해석 어떻게 하시냐면 on her way가 on one's way 하면 뭐뭐 하는 길에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down the yellow brick road가 있으니까 노란 벽돌길을 down, 따라서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노란 벽돌길을 따라서 가는 길에 도로시는 met some new friends.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도로시 혼자 가면 재미없잖아요. 근데 몇몇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등장인물들이 머릿속에 막 떠오르실 거예요. 자, 그러면 who를 세모로 묶어보시고 그 새로운 친구들이 누군지 설명이 될 것 같죠? 그 새로운 친구들은 who all have something to ask the great wizard. 그래서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something to ask. 뭔가 something이 뒤에서 수식을 이렇게 받네요. 뭔가 질문할 거리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었어요. 누구에게 질문을 하는데요? The Great Wizard, 우리 위대한 마법사에게 질문할 것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however 동그라미 하시고 별표하실게요. 하지만 그렇지만 when they finally get to the Emerald City and meet the Wizard of Oz, they discover he's just a liar and that everything they have been blamed for can be found within themselves. 굉장히 길었는데 일단 해석 같이 해볼게요. 그리고 빈칸도 골라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만 when 네모 한번 쳐보시고요. 그들이 마침내 get to 하면 어디 도달하는 거죠? 마침내 그들이 에메랄드 시티에 도달하고 위대한 오즈의 마법사를 만날 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get to가 첫 번째 동사, and 다음에 역시 병렬 구조로 두 번째 동사, meet the Wizard of Oz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그들이 에메랄드 시티에 가서 오즈의 마법사를 만날 때 그들은 발견합니다. 역시 계속해서 현재형으로 나와 있고요. 여기서 데이가 가리키는 것은 다 도로시랑 새로 만난 친구들을 다 가리키겠죠. 데이에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도로시도 같이 그래서 그들이 발견을 합니다. 어떤 것을요? He is just a liar. 그가 거짓말쟁이라는 거, liar네요. 자, 여기서 그가 가리키는 것은 앞에 나온 오즈의 마법사를 가리키겠죠. 너무 허무하네요. 오즈의 마법사한테 가서 다 물어보려고 했는데 얘가 거짓말쟁이였나 봐요. 그래서 그가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discover 하면 우리 발견하다, 몰랐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다 이런 뜻이 있죠? 발견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또 알게 되냐면 자, 너희 that을 또 네모로 한번 묶어보시고요. 자, 여기서 알게 된 사실이 두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사실 여기도 that이 생략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번 표시해주시고 첫 번째 사실 그가 거짓말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실 that everything they have been 빈칸. 자, 일단 빈칸 고르고 해석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너희는 searching과 searched 중에 골라주실게요. 네, 고르셨나요? 이거 조금 어려우시면 쌤이 이렇게 한번 문제를 바꿔볼게요. 자, are searching for 그리고 are searched for 중에 골라보시고 앞에 everything이 보이잖아요. everything 모든 것은 모든 것인데 그들이 뭐뭐한 모든 것이라고 해야 되니까 여기는 또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것은 모든 것인데 그들이 찾고 있는 모든 것일까요? 아니면 모든 것은 모든 것인데 그들은 탐색이 된다. 이게 맞을까요? 딱 봐도 뒤에 게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앞에 게 정답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답도 have been searching for, searching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앞에 have been이라는 표현이랑 또 ing 형태가 같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자, 이거 시제로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부분에 have 플러스 pp 보이시죠? 우리가 현재 완료라고 부르죠? 현재 완료예요. 그거랑 지금 다른 시제가 합쳐져 있어서 어려운 겁니다. 자, 두 번째 시제는 우리 비동사가 저기 빈 있는데 보이실 거예요. 비동사에다가 이거 잘못 나왔네요. 쌤이 즉석에서 고치겠습니다. 쌤이 PPT를 만들 때 잘못 만들었네요. 자, ing로 고쳐주실게요.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ing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 진행, 이게 합쳐지면 어떻게 되죠? 짜잔, 이렇게 하면 너희 덧셈을 하는 것처럼 쭉쭉 내려오시면 돼요. have는 그대로 have, 그 다음에 비동사의 pp형이니까 been, 그리고 마지막이 쌤이 또 잘못 썼겠죠? ing 형태로. 그래서 현재 완료 진행이 바로 이렇게 have been, pp가 아니라 ing로 쓸게요. 죄송해요. have been ing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해석은 어떻게 할까요? 예전부터 시작해서 쭉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그래서 또 쌤 때문에 안 보이네요. 그들이 찾아오고 있는 중이었던 모든 것들이 can be found, 발견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어디에서? within themselves, 그들 자신 안에서. 그러니까 오즈의 마법사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사실 정답은 스스로 찾을 수 있었던 거라는 거죠. 허무하지만 그 덕분에 오즈의 마법사라는 동화가 전개가 되죠.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being이랑 having been이라는 문제가 바로 나오고요. Frequently dramatized into movies and musicals, The Wonderful Wizard of Oz is one of the best-known classics among children and adults alike. 길긴 긴데 정답은 아마 찾으실 수 있을 거고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쌤이 해석을 먼저 조금 도와줄 테니까 그 다음에 한번 빈칸을 골라보실게요. 일단 뒷부분에 frequently dramatize라고 되어 있는 dramatize는 말 그대로 소설 같은 것을 드라마화하는 거니까 뭔가 다른 형태로 바꾸는 거예요. 각색하다라고 해석을 해볼게요. 그래서 frequently 하면 종종이니까 종종 각색이 된다라는 뭐 그런 표현이 있는 것 같고 into movies and musicals 어떤 것으로 영화와 뮤지컬로 각색이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The Wonderful Wizard of Oz는 다시 제목이 나왔고, 이 오즈의 마법사는 is 앞에서 끊으시고, 우리 one of 나오면 딱 생각나는 표현 있으셔야 되죠? 자, one of 다음에는 항상 복수 명사가 나옵니다. 하나 중에 하나. 이건 너무 어색한 표현이니까 여러 개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니까 one of 다음에 항상 복수 명사가 나와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너희는 클래식스에 S에 동그라미 치시고 원어브 복수명사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the best known classics니까 우리 고전들 중 가장 잘 알려진 고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즈의 마법사 했을 때 딱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었죠. 그죠? 어몽부터 끝까지 괄호를 묶어보시고 어덜츠까지만 묶으셔도 되겠네요. 자, 이렇게 묶으시면 어몽은 뭐뭐 사이에 라는 뜻이 있으니까 아이들과 어른들 사이에 근데 unlike를 해석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쌤이 아까 먼저 이게 튀어나왔는데 unlike는 원래 you and I are alike. 야, 너랑 나랑 서로 되게 비슷하다. 서로 닮은, 비슷한이라는 형용사형으로 쓰이는데요. 부사의 뜻도 있어요. 그래서 부사로 쓰이면 둘 다 똑같이 라고 해석을 하셔서 어른들과 아이 모두 그 모두들 사이에서 잘 알려진 고전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쌤이 안 나와서 당황했던 이 표현은 아까 이미 정리를 하셨습니다. 어쨌든 해석 다 했으니까 이제 종종 각색되었다라는 표현에 being을 선택을 할지 having been을 선택할지 지금 바로 골라보실게요. 네, 정답은 having been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쌤이 아래쪽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고요. 눈치를 채셨다면 아래쪽을 참고해서 답을 고르셨을 것 같은데요. 핵심은 뭐냐면 일단 여기 지금 문장이 되게 길죠. 문장이 두 개가 나와 있어요. 쌤 어디요? 라고 물으신다면 너희 여기 컴마를 기점으로 컴마 다음에는 완벽한 문장, 얘 혼자 쓰여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완벽한 문장이 있죠? 그럼 앞에도 하나의 어떤 문장 같이 보이는 굉장히 긴 성분이 있는데 앞부분에 우리 접속사 안 보이잖아요. 접속사 없이 문장과 문장이 연결될 수 없죠?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게 바로 분사 구문이잖아요. 그래서 분사 구문이 쓰였어요. 그러면 쌤, 분사 구문 간단하게 ing 형태잖아요. 라고 being을 몹시 고르고 싶으실 거예요. 그죠? being 고르고 싶지만 being으로 이렇게 말을 줄여주려면 분사 구문을 쓰려면 전제 조건이 뭐냐면 앞에 있는 이 문장과 뒤에 나온 문장이 시제가 동일해야 돼요. 그래야지 ing로 줄였을 때는 시제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ing 줄여진 거 이렇게 보고 원래 문장으로 복원시킬 때도 항상 시제는 뒤에 나와 있는 문장을 보면서 아, 얘가 현재형이지 라고 보면서 앞에 것도 현재형이다. 이렇게 복원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ing로 줄이려면 앞에 것도 원래 어떤 문장이어야 되냐면 그 오즈의 마법사가 각색이 된다. 이렇게 현재형으로 쓰여야 돼요. 그런데 사실 앞에 종종이라는 표현도 있고 얘는 종종 각색되어 왔습니다. 약간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각색이 됩니다 라는 표현이 왠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시제가 단순 현재가 아니라 앞에 현재 완료 시제가 쓰여야 조금 더 어울릴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완료 시제가 쓰였다는 걸 표현이 안 되잖아요. 이 ing만으로는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뒤에 나온 그 주절과 앞에 나온 절을 비교를 해봤을 때 앞에 이제 나오는 절이 뒤에 나온 주절보다 더 먼저 일어난 일일 때 예를 들면 지금처럼 현재 완료로 써야 되거나 아니면 더 쉬운 건 과거에 일어난 일일 때 서로 이렇게 일치하지 않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완료 분사 구문을 써주셔야 됩니다. 네, 우리 예전에 배웠던 거랑 비교를 해볼 때 우리 투부정사를 배웠었잖아요. 근데 완료 부정사 쓰셨던 거 기억나시나요? 투부정사도 역시 그것만 보면 시제의 정보가 없기 때문에 역시 이 투부정사 부분이 좀 더 먼저 일어났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완료 부정사 to have pp를 썼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분사 구문에 있어서도 먼저 일어난 시제다라는 것을 시제 정보가 나타나지 않는 ing 형태의 표현해 줄 때는 우리가 완료 분사 구문을 씁니다. 조금 어려우시죠? 그래서 아래쪽에 정리해 보실게요. 자, 완료 분사 구문은
어떻게 쓰냐면 having 플러스 pp의 형태로 나타내고요. 자, 이 형태를 이용해서 이 부분의 줄여진 부분이 사실은 뒤에 나온 주절보다는 더 먼저 일어난 일이야 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쌤이 원래 문장으로 한번 고쳐놔 봤어요. 그럼 더 분사구문으로 고치기가 쉬우실 거예요. As it has frequently been dramatized into movies and musicals. 해석은 어렵지 않죠? 그 오즈의 마법사가 종종 영화와 뮤지컬로 각색되어 왔기 때문에 It is one of the best known classics. 그것은 가장 잘 알려진 고전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접했고 쌤도 예전에 동화로 봤었고 최근에도 이제 영화로 나왔는데 그 영화가 좀 잘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오래된 영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시고요. 어쨌든 여기 이 상태에서 분사구문으로 고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as 접속사 생략해 주시고 이 주어는 오주의 마법사로 동일하니까 생략하고요. has가 남았죠? 이 has를 너희는 ing 형태를 붙여서 그대로 having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frequently 그대로 써주고 뒤에 부분은 그냥 그대로 써주시면 되죠. have been dramatized라고 써주시고요. 자, 이렇게 써주시면 어렵지 않게 자 분사 구문으로 고쳤는데 자 반대로 해주실 때 이제 반대로 having been dramatized를 보면서 원래 문장으로 복원시킬 때는 이게 과거로 쓰일 문장이었는지 아니면 현재 완료로 쓰일 문장이었는지 생각하면서 복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어려웠지만 일단 핵심 개념은 여기 뒤에 주절에 나온 동사 is와 앞에 나온 has been dramatized라는 시제가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말을 줄일 때도 우리 having pp를 이용해서 줄여야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자, 마지막. However, it is not just an entertaining story. 하지만, 그렇지만, 여기서부터 또 중요한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단지 흥미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냥 오즈의 마법사 재미있는 동화 아니었나요? 라고 하신다면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서 it이 가리키는 것은 역시 앞에 나온 Wonderful Wizard of Oz를 가리키고요. 그럼 뭔데요? There are many symbols in it to think about. 그래서 그것 안에는 많은 symbol, 상징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것은 계속해서 아까도 그렇고 계속 오즈의 마법사를 가리키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그 오즈의 마법사 안에는 많은 상징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to think about. 우리 to think about은 앞에 있는 심볼스를 꾸미면서 생각을 해봐야 할 많은 상징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 막 이제 상징에 대해서 재밌는 얘기가 나올 거죠. Here are some intriguing examples. 그래서 여기에 intriguing, 우리 intrigue라는 동사를 예전에 배웠었는데요. intrigue는 흥미를 끌다, 흥미를 유발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비슷한 표현으로 너희가 interest라는 단어가 생각나시면 잘하신 겁니다. 그래서 intriguing 해도 되고 여기 interesting으로 고쳐주셔도 됩니다. Here are some intriguing example. 여기에 굉장히 재미있는 예시들이 있습니다. 해서 이 다음부터는 너희가 예측이 되시겠지만 예시들이 나올 것 같죠? 예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오즈의 마법사라는 동화에 대한 내용을 다시 상기해보면서 여기에 어떤 상징 표현이 있었다고 새로운 시각에서 우리 동화를 보게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다음 시간에 나올 내용들부터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오늘 고생하셨습니다.